기가 막히죠. 여러분도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야 기가 막히다 쿵. 안녕하세요, MR입니다. 오늘은 키프레임을 배울 때 이 대한민국 모든 학원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공이 튕기는 애니메이션을 잡는 이 키프레임에 대한 튜토리얼입니다. 사실 이 공을 튕기는 키프레임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게 되면 이 키프레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계정으로 유튜브 애프터 이펙트 채널을 하나 운영을 대신에 이 추천 채널에는 플레이 모션을 꼭 넣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모든 학원이 가르치는 공 튕기는 키프레임에 대한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전 시간에 만들어 본 달로 이 다리 튕기는 키프레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들어 본 다리 튕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도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모두 여러분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하시면서 감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렇게 튕길 달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셔도 되고, 아직 이 달 오브젝트를 만들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쉐입 레이어로 이렇게 원형의 쉐입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알트 홈 버튼 눌러서 앵커 포인트는 중앙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저는 달을 먼저 만들어 놨으니 쉐입 레이어는 지울게요. 그러면은 달이 튕길 바닥면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리드로 바닥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런 눈금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컨트롤 R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리드를 생성할 수 있는 눈금자가 나타나는데, 이 눈금자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튕길 가상의 바닥면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달을 튕길 준비가 다 됐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가, 내가 이 달을 튕길 때 이 달이 튕길 중심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이 바닥에 튕길 때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튕기는지 또는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찌그러지는지를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달의 아랫부분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달이 찌그러지거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튕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를 이 달의 가장 아랫면으로 위치시켜 놓겠습니다. 단축키 Y를 눌러서 마우스 왼쪽 버튼 드래그해서 달의 앵커 포인트를 달의 가장 아랫면으로 위치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달이 떨어질 위치를 잡아주는데, 포지션 값 P 눌러서 다리 위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떨어질 위치 잡아주시고, 스탑워치 눌러서 키 생성해 주시고 한 20프레임 정도 가서 달이 이때쯤 땅에 딱 닿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이쯤에서 다시 땅에 닿았으니까 이 정도, 처음에 닿았을 때보다 분명히 조금 덜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닿을 거고. 자, 그럼 보면은 이 키하고 요 땅바닥에 닿는 키 값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보시면 땅에 떨어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키는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땅바닥에 떨어지는 키는 항상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요 키 값을 컨트롤 C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고 땅에 떨어졌을 때 키 값을 복사해서 원래 똑같은 자리에 맞춰주고, 다시 이쯤에 요렇게 튕겨져 올라가고 다시 이쯤에, 대략적으로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자, 바닥에 다시 내려오고 다시 튕겨져서 올라간 뒤 다시 아까 바닥면 키프레임 복사한 거를 다시 붙여놔주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키프레임이 점점 좀 거리가 좁아들죠. 그러니까 이 이유는 분명히 바닥에 튕겼을 때 올라가는 탄성은 처음에 떨어진 위치보다 당연히 적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시 떨어진 뒤에 또 더 적게 올라갈 거고, 처음보다 적은 높이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 키프레임의 간격이 점점 더 좁아져야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성에 의해서 높이를 잃어버리는 값만큼 대충 이렇게 키프레임의 위치를 조금씩 짧게 해준 겁니다. 단축키 N을 눌러서 이렇게 내가 볼만큼 설정을 해주고, 스페이스바나 숫자 0 버튼과 인설트 키 있는 버튼을 눌러서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뚱
뭔가 어색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잡고 F9번 이지인 이지아웃 키를 줘볼게요. 다시 인서트 키를 눌러서 프리뷰를 해볼게요. 아까보다는 분명히 조금 나아진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어색하죠. 왜 어색한지에 대해서 천천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지인 이지아웃 이 키는 Shift F3을 눌러서 키프레임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점점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키프레임을 그 위치 조절이나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 하다 보니까 잘 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갑자기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에너지를 점점 잃어서 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로 변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잘못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게 왜 어색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서 바닥에 닿기 전까지 계속 빨라지다가 바닥에 닿기 바로 직전까지가 이 달이 제일 빠른 상태여야 되는데 이 F9번에 의한 이지인 이지아웃 키 속성 때문에 이 중간 부분보다 속도를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밑에서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달의 속도를 점점 줄어들게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빨라야 되는 부분이고 다시 여기서 튀어 올라갈 때 점점 느려져다가 이 부분이 또 가장 느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가로축이 거리고 이 세로축이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하다는 거는 이 부분이 가장 빠르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까지 이 부분에 이 바닥에 닿는 키프레임이 가장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바닥에 닿았을 때 속도가 가장 낮죠. 아예 속도가 멈춰 있죠.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닥에 딱 닿는 순간은 멈춰 있어도 되는데 이 바닥에 닿기 전까지는 이 속도 그래프가 점점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달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점점 빨라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빨라져야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달을 빨리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달이 점점 빨라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고 다시 이쪽 부분도 달이 딱 바닥에 닿는 순간 탄성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탁 튀어 올라가겠죠. 그래야 되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최대한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튕기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점에 다다랐을 때가 달이 가장 느릴 때죠. 그러면 다시 키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대신에 이 높이는 이 높이보다 더 높으면 안 돼요. 왜? 이 달이 바닥에 튕기면서 에너지를 그만큼 잃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얘도 잡고 이렇게 다시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바닥에 닿았을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키프레임의 속도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요 나머지 그래프들도 이 앞에 있는 뾰족한 모양을 넘어가지 않게끔 모두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현실감 있는 키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가다가 답이에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여기도 똑같이 이 키보드의 플러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딱 이 Shift F3번을 눌러서 이 그래프를 봤는데 나는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이게 다른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에디트 밸류라든지 이렇게 초록색이 나온다든지 아마 이 상태로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돋보기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는 분은 이거를 잡다 보면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가거나 이렇게 돼도 얘가 스스로 잡아주질 않아요.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삐져나갈 때 자동으로 아니면 이렇게 작아지면 자동으로 이
가장 높은 그래프를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도 꼭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다시 못다한 작업을 다시 할게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Shift F3번을 다시 눌러서 밖으로 나와 볼게요.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나 뭐 인서트 키를 눌러서 프리뷰를 해볼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자,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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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기가 막히죠.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아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이게 참 그래요. 자, 이게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 그래프의 모양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그래프의 모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공이 자연스럽게 튕기는 애니메이션을 잡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그래프의 모양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이렇게 공이 튀기는 그래프 정도는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먼저 머릿속으로 이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리와 속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게 공이 떨어져서 튕기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를 상상을 하실 수 있어야지 이렇게 그래프를 잡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래프의 모양 이렇게 잡아보고 저렇게 잡아보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한 세월이 흘러버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내 머릿속으로 먼저 그려볼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리 튕기는 포지션 값에 대한 키 값이 일단 완료가 된 겁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스케일 값에 대한 키 값을 줄 건데, 스케일 값은 키보드 S 누르시면 스케일 값이 열리죠. 그 다음에 시작 부분에 스탑워치 눌러서 키 값 주시고, 그럼 포지션 값이 없어졌죠. 포지션 값은 P인데 그럼 또 스케일 값이 없어졌죠. 그럼 스케일 값을 누르면 또 포지션 값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Shift 키를 누르고 포지션 값을 누르면은 스케일 값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 값이 열리고, 만약에 포지션 값만 열려 있을 때 Shift 키를 누르고 S를 누르면은 추가로 스케일 값이 열립니다. 뭐 이렇게 여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나씩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은 아무것도 열려 있지 않는 상태에서 U를 누르시면은 이 키 값이 들어가 있는 모든 움직임의 창이 열리는 겁니다. U 하나로 이렇게 간편하게 여셔도 되고요. 자, 일단 여기 스케일 값을 하나 잡아놨죠. 원래 크기 값을. 그러면 바닥에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앵커 포인트를 여기다 잡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풀고 클릭해서 바닥에 닿았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80까지 찌그러졌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내려올 때 빡 찌그러지겠죠. 그러면은 이 내려오기 전 상황까지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길쭉하겠죠. 110. 그러면은 점점 떨어지는 속도에 의해서 길쭉해지다가 바닥에 빡 닿는 순간 찌그러지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이 상태가 처음 멀쩡한 상태로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찌그러졌다 올라갔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키프레임을 이제 똑같이 반복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는 가장 빠른 속도로 튕겨 올라갔을 때니까 110이고, 이때는 튕겨져서 찌그러졌을 때니까 80인 거죠. 길이가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때는 이 키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놓는 거죠.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분명히 이때는 이제 내려오는 높이가 조금 더 이제 낮았으니까 108, 그리고 내려오는 높이가 조금 낮았으니까 이제 찌그러짐도 좀 덜 해야겠죠. 한 82.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땐 원래대로 100. 그리고 다시 이 부분 다시 이 키 값을 복사해서 넣어주고, 좀 더 높이가 낮았으니까 106. 그리고 좀 더 높이가 낮게 떨어졌으니까 이번엔 84. 그리고 다시 맨 위로 올라갔을 때는 원래 모습인 100.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키를 한번 잡아주는 거죠. 다 됐습니다. 다시 이 스페이스바라든지 아니면 인서트 키를 이용해서 프리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띠용 띠용 띠용.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렇게 스케일 값을 추가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훨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놀랍죠? 전에 만들어 놓은 걸 다시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뭐 쉐인 레이어를 이용해서 땅에 떨어질 때 이렇게 쉐인 레이어의 스케일 값으로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이러한 뭐 물결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면은 훨씬 더 이제 자연스러운 키 값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탄성이 굉장히 좋은 이제 공의 움직임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이 다리 굉장히 단단한 쇠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도 키를 잡을 수 있겠죠. 쿵 쿵.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떨어지는 키 애니메이션의 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떨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분명히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고, 바닥에 콱 닿았을 때 대신에 튕겨 올라가는 움직임이 거의 없겠죠. 왜? 탄성이 없는 무거운 물체는 튕겨 올라가는 게 굉장히 적고 느릴 테니까. 그러면은 일단 서비스로 이 달의 키프레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키를 잡았습니다. 쿵. 그럼 이 키프레임의 그래프 에디터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인 거죠. 점점 빨라지다가 바닥에 딱 닿는 순간이 제일 빠르고, 이때 튕겨져 올라가는 게 요만큼, 그리고 최고점이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 거죠. 쿵. 더 이상의 탄성은 없고요. 이렇게 똑같은 물체를 갖다 놓고도 키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물체가 가벼워 보이느냐 아니면 무거워 보이느냐까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을 잘 잡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관찰을 하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공은 어떻게 튕기는지 공을 한번 직접 튕겨본다든가, 요즘 핸드폰이 좋으니까 이 핸드폰 슬로우 모션 기능으로 이 튕기는 공을 찍어본 슬로우 모션을 돌려보면서 이거를 키프레임으로 다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도 없이 키프레임을 잘 잡고 싶다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도둑놈 씹은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주변 사물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해서 멋진 움직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MOI였습니다.